네, 안녕하세요. 주식특공대 일부 강남 큰손과 함께하는 명품 투자로 토요일 아침의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진행의 김민아입니다. 한 주를 버티는 게 요즘에는 에너지가 더 많이 뺏기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좋은 소식은 간밤 미국 증시의 반등이 상당히 세게 나왔다는 점입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도 0.38%가량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는 0.88%의 상승, 1% 가까이 상승한 가운데 나스닥 지수도 1% 넘는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실 미국 뉴욕 증시가 그동안 조정을 받았던 이유는 연준의 정책 불확실성도 있었지만 기술주들의 하락세가 도드라지게 나왔고 여기에 AI 거품론에 대한 우려감이 번졌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 우려감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던 오라클이 또 호재 소식을 들고 오면서 이렇게 지수를 끌어올렸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오라클이 틱톡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 소식을 전하면서 이렇게 6% 넘는 강세를 기록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해주면서 나스닥이 1%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여파가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다음 한 주 기대감을 걸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맞는 전략들 저희와 함께 오늘 미리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러분들과의 소통 창구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2가지 번호 준비가 되어 있고요. 02-786-1002번, 2023번 열려있는 가운데 문자 번호 013-3366-8200번 열려 있습니다. 여기에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꼼꼼하게 진단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 지금 바로 출발해볼게요. 네, 강남 큰손 정홍주 의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주일이 또 이렇게 빨리 지나갔네요. 네. 저희 한 주의 큰손 리스트 살펴보면서 이번 한 주를 좀 돌아보고 다음 한 주 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섹터 준비되어 있고요. 재개발, 재건, 태양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재개발, 테마 움직임이지만 테마치고도 굉장히 세게 시세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가게 될지. 사실 저는 이번 한 주 동안의 흐름을 보면서 상한가 한 2번 정도 찍었을 때 그때라도 들어갔어야 됐나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단결은 이제 끝난 것 같은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정적으로 딱 말씀을 드리는 것이 후회하지 않을 매매, 기준에 맞는 매매가 중요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이 분야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또 예전에 코로나 때 기억해보시게 되면 코로나 때 막 2배, 3배, 4배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갔죠? 그때 안 팔면 어떻게 됐어요? 한 1년, 2년, 3년 이렇게 떨어지죠? 그 떨어졌을 때 중간에 끊지 않으면은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생겨요. 근데 이제 이 재개발 관련주가 2가지가 있는데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개발하고 양재동 개발하고 조금 다른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를 나눠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대한 관련주 천일고속 한번 제가 차트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일고속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에 대한 부지 개발이 거기에 이제 초고측에 대한 이제 빌딩 이런 게 개발로 인해서 아무래도 주가 움직임이 강세가 나는데 뭐 부지 가치가 뭐 얼마다 해가지고 1조 원에 막 가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왔었죠. 자, 그런데 보세요. 대량 거래가 터지고 최고 대량 터지고 대응봉 이때 손을 떼는 게 맞고요. 맞고 그 다음에 이 최대량 거쳤던 음봉을 깨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11선 깨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신고가 속에서의 항상 이 갭이 발생된 이유, 갭 발생의 시가 또 갭. 그래서 갭, 그리고 상한가 3번째. 갭 발생의 3번째는 보통 전략이 그렇다는 거죠. 시가 이상 반드시 매도를 하죠. 더 올라간다 치더라도 가치가 얼마가 중요하지 않아요. 조정을 충분히 받고 나면 또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거래가 터지고 나서에 깨지면 일단 손을 뗀다. 손을 뗐으면은 이날 11선 붕괴했을 때 손만 뗐었어도 이런 급락을 맞지 않았겠죠. 다시 올라가겠지. 뭐 올라갈 수도 있고 저도 몰라요. 정확하게. 근데 자산 가치 봤을 때는 뭐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여기서 손 떼고 그다음에 모른다, 매매하지 않는다. 재차 나중에 12선 회복된 후에 다시 한번 12선 대응 가능하겠지만 여기서는 손 떼고 매매하지 않았었어야 된다. 근데 보통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는 좀 올라가 뭐 반등 나타날 수 있고 더 추가 하락 나타날 수 있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서 손을 떼고 관망한다. 그러면 하락을 피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동양고속도 같은 테마인데요. 같은 거니까 아무래도 이게 신고가 속에서의 대응봉, 대란거래 이때는 종가상 갖고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죠. 보통 이렇게 되면 추가 하락세가 보통 나온다는 것에 대비를 해야겠죠. 이억도가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데서 매도를 안 했을 경우에는 또 한도 끝도 없이 떨어지게 되면 손실이 또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갭발생 세 번째 되는 날 시가상 매도. 그래서 아침에 시가상 매도를 한 박자 먼저 선행 매도했다면 이런 급락을 맞지 않았겠죠. 그래서 항상 연속적 갭상승의 3일째 이상부터는 매도를 떼는 것이 맞다. 신고가 속에서. 자, 근데 대성산업도 같은 영향받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나마 좀 덜 올라갔으니까 덜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렇게 대장주가 꼭대기에서 꺾인 상태에서 혼자만 간다? 쉽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후발주도 일단 손을 뗐다가 다른 종목으로 매매한다거나 아니면 굳이 한다면 5인선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잡고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서울고속버스 터미널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데 KCTC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양재동 개발의 지역 개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교통을 좀 개발한다거나 지역 개발이랑 조금 다른 측면이에요. 그래서 거의 크게 영향받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당연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개방송 때 오신 분들 설명 잘 들었죠? 영향을 받기는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받기는 받았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그런 분야들의 종목들의 하락세 속에서 KCTC도 당장 올라가기는 쉽진 않지만 이번 연도 말에 북극 항로에 대한 이슈가 정책적으로 발언이 될 걸로 보기 때문에 북극 항로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 이 KCTC 같은 경우에는 이미 러시아 북방 지역과 유럽 노선을 포함한 유라시아 철도, 해상, 복합, 운송 경험을 축적한 상태이고 극장로 개발과 관련한 민간 공동 R&D에도 참여 중이고요. 북극항로 개척 시에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혜가 가능한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역시나 저피별의 형태를 띠면서 월봉이 밴드 상단이 돌파가 됨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 자체가 장기적인 신고가 형태 속의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꾸준하게 5개월 선의 장기 흐름 내지 일봉의 22선 매매로 계속 이어가는데 현재 이거는 양재동 재개발권과 함께 앞으로에 대한 주가에 대한 그 부지 개발로 인해서 시가총액이 현재 1,000억 원대밖에 되지 않는 기업인데 1조 원 정도 이상의 평가까지도 나오고 있으니까 꾸준한 관심권에 줄 수 있는 재개발 관련주는 바로 KCTC에 초점 맞추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는 것을 참고하시면서 거래가 터지지 않는 등락을 보인 만큼 장기적 방향은 살아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재건주인데요. 현재 미국과 러시아 주말에 마이애미 회동이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종전에 대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아직 서로 합의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 보니까 주가는 좀 왔다 갔다 합니다. 먼저 전진건설 로봇 보겠습니다. 자, 재건주가 예전에 이미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죠.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과거에 선 반영이 돼서 주가가 수직으로 꾸준하게 올라갔습니다. 쭉 올라갔어요. 그래서 실제 종전해도 주가가 안 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에 선 반영됐던 것은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두산마켓은 좀 다릅니다. 주가가 현재 직전에 대한 매물대가 막 뚫렸어요. 상승 반전까지 이렇게 나왔고요. 또한 수급적으로 현재 기관들의 엄청난 매수가 12월 12일 날 들어왔고 지속적인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180도 밖에는 3개월 만에 최고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개인의 최고 매도. 그 상태에서 저피별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저평가 속에 있는 만큼 앞으로의 점진적 상승 가능성을 높게 볼 수 있는데 현재 5개월 이평선 갖고 계속 신고가 형태에 초점 맞추는 전략으로 취하시면 되되 글로벌 소형 굴삭기 점유율 글로벌 1, 2위를 다투기 때문에 결국은 수혜를 받긴 받을 거다. 종전이 당장
되든 안 되든 결국은 종전을 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글로벌 수혜 재건의 형태가 재건을 하긴 하겠죠. 재건에 따른 전 세계 1, 2위니까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현재 미국도 인프라 투자가 어차피 이어지긴 이어져야죠. 1기 때 트럼프 인프라에 대한 투자하겠다 하다가 했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2기 트럼프 2기에서 아마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인해서 경기를 살리는 형태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소형 굴삭기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 수밖에 없는 거고요. 데이터 센터, 원전 건설 당연히 소형 굴삭기에 대한 수요가 늘고요. 또 북미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매출처인 유럽 쪽에 대한 공략도 본격화할 예정에 있다 보니까 실적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재 재건주 진짜 어차피 뭐 종전한다. 종전 선언 한번 하겠죠. 그때 재건주로 뭔가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두산마켓을 미리 좀 선취매수해서 매매 이용한다면 안정적인 투자 관점으로 재건주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가지 섹터에 대해서 먼저 들어봤는데요. 먼저 재개발 관련주 관련해서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그리고 재건주 선취매 관점에서 종목들을 잘 선별해보자라는 코멘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섹터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에너지주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에너지주들이 한동안 또 잠잠했던 것 같지만 그럼에도 최근 들어서는 다시 한번 시장의 관심권에 들어오고 있는 모양새고요. 특히나 태양광 쪽을 미국에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양광은 그래도 여러 번 위원님께서 강조해 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관점은 어떠세요? 태양광은 갈 것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하겠습니다. 자, 아까 재개발 관련주는 단기적으로는 시작 끝났다. 그리고 태양광을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현재 최근에 미국 증시가 아침에 금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미국 증시에서 가장 강했던 또 주도주가 태양광이었어요. 그래서 태양광 관련주에 대한 강세가 나오겠다 싶었는데 정말 금요일부터 태양광 관련주가 강세를 띄었습니다. 26년도에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예산이 이번 연도보다 약 2배 정도가 늘기 때문에 어차피 돈이 투입되는 그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태양광은 26년도에 큰 화두가 되는 것이고 26년도부터 실제 또 에너지 부족 현상이 더욱더 가시화가 되면서 AI에 대한 데이터 센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데 에너지 부족 현상에서 내년도도 계속 에너지 관련주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트럼프 항상 정책적으로 발언하고 있는 것이 최근에 풍력에 대한 사업 중지 명령을 했는데 연방법원에서 그거는 안 된다 해서 기각을 시켰죠. 결국 트럼프의 정책적인 마인드 자체가 태양광에 집중한다는 거죠. 풍력 말고. 그래서 풍력보다는 태양광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에너지 부족 현상 앞으로 계속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태양광 관련주의 OCI 홀딩스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역시나 월봉이 자 눌러주고 첫 돌파 이번 달 상승단이죠. 안정적이죠. 조정을 받았으니까. 근데 밴드가 뚫렸죠. 그러니까 신고가 형태 속에서 안정적인 거죠. 그래서 5개월선 매매로 신고가에 계속 초점 맞추는 이유는 현재 어차피 저퍼 피별이에요. 그래서 저평가 속에 있는 만큼 5개월선 매매로 장기 흐름으로 꾸준하게 내년도까지의 방향성을 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HD 현대에너지 솔루션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주가 움직임 마찬가지로 밴드 상당히 뚫려있는 상태에 동일하게 눌러주고 올라갔기 때문에 5개월선 매매를 이어가되 HD 현대에너지솔루션에 대한 폰은 10 이상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OCI 홀딩스 같은 경우는 좀 더 저퍼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좀 더 OCI 홀딩스가 좀 더 안정적인 상승을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 비중국산에 대한 태양광 대장주 바로 OCI 홀딩스 말레이시아에서 폴리실리콘에 대한 생산함에 따라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규제하는 미국 시장에서 비중국산 프리미엄 가격으로 수출의 독보적 지위를 갖고 있고요.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으로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말레이시아 수력 발전기를 사용해서 제품을 생산 영업이익률을 매우 높은 형태를 띠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가 흐름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일 것 같은데요. 수직 계열화를 완성함에 따라서 단순히 폴리실리콘을 생산한 것이 아니고 베트남 웨이퍼 공장 인수를 통해서 태양광 핵심에 대한 밸류체인 수직 계열화를 통해 주가의 강세는 더욱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강력한 주중 환원 정책까지 있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 주식 소각, 배당 확대 아무래도 주가 요즘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태양광 섹터까지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 안에서 대장주격인 OCI 홀딩스와 HD 현대에너지솔루션에 대한 분석해 주셨으니까요. 다음 한 주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과 전략에도 반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잠시 뒤에는 지수 전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새 차트 종합주가지수 보여드리고 있지 않죠. 지난주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12월 달은 제가 보여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아무 의미도 없어요. 어차피 뭐 대폭락 사건, 붕괴되는 하락, 12월의 가능성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중간 조정은 나오겠지만 큰 폭으로 떨어지면 다시 반등 나오고 또 큰 폭 반등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12월은 어차피 윈도우 대치 효과와 연말 효과, 연말 연초까지의 자금의 유익, 폭락에 대한 어떤 그 성과 있죠. 바로 이제 분기 성과, 연말 성과, 반기 성과 이런 어떤 성과가 결정지는 시점이라서 자산운용사, 투자사, 투신사, 외국인들 결과물이 연말에 성과가 마이너스로 나오는 것을 당연히 좋아하지 않겠죠.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의 매도가 나오기 쉽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열심히 지수에 대한 부담 없는 장이다 보니까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강력한 실적을 이제 발표를 했죠. 거기에 따라서 3대 지수 미국 증시가 강하게 최근에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AI 버블은 계속 논란은 있지만 이번에 마이크론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일시적인 완화 속에서 시장은 이제 긍정적으로 다음 주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 국내 증시 12월 달 추세적 하락세가 나타나기 쉽지가 않기 때문에 많이 빠지면 또 많이 올라올 만큼 종목에 초점 맞춰서 지수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수 전망에 대해서 짧고 간략하지만 또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한 주 우리 증시가 좀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어서 위원님께서 봐주셨던 종목들에 대한 AS 전략 마련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아주 강한 놈이 나왔습니다. DIC 나와 있고요. 매주 이 시간마다 위원님께서 업데이트를 해주고 계신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죠. 여기서 고점, 피크를 찍은 걸까요? 그래도 음봉이 며칠 연속으로 나오고 있어서 이제는 정말 털어내야 할 땐가 많이 먹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DIC 너무 좋습니다. 제가 보도 왔습니다. 3배 정도가 주가가 올라갔는데 일단은 항상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좋다고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좋다고 하는 것은 신규 관점에서는 좋지 않고 보유주 관점에서는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제가 차트 통해 보았습니다. 자, 로봇주가 기본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내년도 본격적으로 로봇에 대한 대량 양산에 들어감에 따라서 이제 판매할 수 있을 정도. 지금은 이제 생산한 것은 테스트 정도의 어떤 버전이고 대량 양산과 함께 실제 로봇에 대한 판매가 내년도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본격이면 본격적으로 올라가겠네요? 아니요. 미리 반영돼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하지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미리 반영해서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 안 가는 경우도 있고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준에 맞춰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항상 아까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세 번째부터는 신규 매수 접근이 어려워요. 급등 상승 후. 근데 제가 전에 요 거래가 빵 터졌던 시점에 요 매물대를 돌파하는 시점에 요때 포인트를 드린 거예요. 대시세 분주 나왔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월봉이 3번째 이상부터 상승했으면은 주봉을 봐야겠죠? 십자가의 음봉, 과열권.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일단은 조정이 나올 가능성에 대비 올라갈 수도 있지만 조정의 대비 관점으로 바라보는 전략이 맞다. 하락 신호가 주중에 나왔었어요. 근데 나왔다 조금 올라가면서 이게 없어졌지만 주중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조정에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현재 10주선에 대한 붕괴가 되면 절대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신고가 막 올라가다가 거래가 늘면서 대항봉이 났으면 깨면 안 돼요. 늘었으니까. 그래서 12선 깨졌으면
보유하지 않는다 해서 이때부터 매도하고 관망 혹은 선취매 하락 신호 아니면 신고가 속에서의 3일째 연속 상승 장대항봉 매도. 그래서 여기서 한 번쯤 단기 등이 필요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겠고, 매도하신 이후에는 주봉이 충분히 눌림목을 준 다음에 다시 터닝할 때 들어간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또 눌림목이 나왔을 때 위원님께서 잡아주실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방송 그리고 위원님의 방송 앞으로도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형솔루텍 나와 있고요. 마찬가지로 비슷한 패턴을 그려나간 것 같아요. 최근에 급등이 나왔고 197% 넘기는 상승률. 하지만 최근 들어서 고점을 찍고서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구간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예. 제가 아까 그 DRC에 대한 노란톡까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DRC가 막 올라가고 있는 관점에 올라가는 포인트, 그럴 때 노란톡에 오신 분들은 제가 노란톡에서 DRC에 대한 포인트를 바닥에서 문자로 노란통에서 막 적어드렸어요. 4,000원대 DRC에 대한 매수 포인트. 그리고 오늘날 지금 노란톡에 오신 분들은 새로운 DRC처럼 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갖고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노란톡에 지금 오신 분들께 실시간 장중에 매수의 가격 이게 딱 알려드릴 거거든요. 바로 카메라 휴대폰 들고 QR코드 갖다 대시면 노란톡 주소가 열립니다. 바로 손을 클릭하시면 연결돼요. 그럼 오시면은 바로 DRC가 지금 3배가 올라갔던 것처럼 또 한 번 그런 게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 종목을 매수 가격을 제가 월요일날 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 바로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많은 정보를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바로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형솔루텍까지 볼 텐데요. DRC와 제형솔루텍 같은 특징이 있는데요.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같은 건 뭐냐면 이렇게 거래가 실린 상태를 돌파했다는 거죠. 똑같죠? 항상 실리고 횡보 끝에 돌파하면 횡보 길이만큼의 강세 가능성을 볼 수 있다. 뭐 똑같이 이만큼 간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마디의 형태를 연속적으로 띌 수가 있다. 하나, 둘, 셋, 세 번째부터는 매도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해야 된다. 단기적 대응을 안 해버리게 되면 이게 뭐 대기업도 아니고 언제든지 간에 또 테마성에 의해서 재료가 달라지게 되면 뭐 정상회담을 안 한다. 그러면 이제 대북 관련주 떨어지면서 또 급락 맞을 수 있으니까 세 번째부터 대응해야 되는데, 주봉이 아직 하락 나온 건 아니지만 일단 이렇게 지표가 과열해서 내려오는 과정에서는 주가가 별로 잘 안 가요. 내려오면서 이것도 과열권이고, 이제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각도가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어때요? 지금 각도가 좀 둔화되고 있죠? 각도가 둔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봉 차트에서 현재 21선에 대한 지지권이 깨지게 된다면 그때는 조정의 형태를 띌 가능성에 대비를 반드시 하신 것이 좋을 것 같고, 이때가 20년 만에 사상 최고대라고 터졌기 때문에 이때 포인트를 제가 들었던 겁니다. 역시 일반 상승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면서 이거 대왕고래다. 근데 진짜 대왕고래 딱 터졌어요. 거의 3배 정도 올라왔죠? 여기 절대적인 지지권 기준선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형솔루텍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코인테크입니다. 코인테크 12월 17일에 봐주셨는데 어제 2%대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나름대로 선방해준 종목인 것 같은데요. 어떤 시각을 갖고 계세요?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이거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현재 오늘 바로 명품차법의 쪽집게 종목으로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월요일날 매수 관점으로 볼 만한 종목이 코인테크. 쪽집게 종목이 이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요. 최근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근데 좀 다른 종목으로 갖고 왔지만은 저는 이게 매수권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코인테크가 아니겠는가. 바로 이제 이번 최근에 공시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25년도 9월 달에 수주를 한번 하고 나서 ESS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ESS 제조란의 자율주행 조립 로봇 공급 계약을 최근에 12월 달 제가 설명드렸을 그 당시에 최근에 이번 주에 추가적인 공급 계약 체결을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추가적인 또 수주까지도 검토하고 있고요. 실적으로 주가가 형성된 종목들은 공시 나오고 수주 호재 나오고 주가가 막 떨어집니까? 실적이 받쳐주는데
그런데 내년도에 26년도에 상반기까지 ESS에 들어가는 배터리 부품, 완제품 조립하는 로봇과 제조라인 전반을 핸들해가는 자율주행 로봇을 공급을 내년도 상반기까지 하면서 실적이 26년도가 24, 25, 26년도 3년 중 최고 실적이 26년도예요. 그러면 월봉이 이렇게 수년간 주가가 빠진 상태에서 최고 실적이 26년도인데 최근에 실적 공시가, 수조 공시가 나왔다는 거죠? 이렇게 떨어집니까? 이제 최고 실적인데 또 접히봐야 돼요. 그러면 실린 상태에서 이제 간다는 뜻이죠. 눌렀는데 거래가 없죠? 그럼 이번 달 찐 상승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 스타트 끊었고 5개월 이평선 지지받고 점진적 상승에 초점 맞추는 전략으로 취하신다면 현재 시점에서도 그러니까 저기죠? 얼마죠? 16,660원. 기준에서 매수의 포인트로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저가격, 오늘 종가. 근데 보통 다음 날 붕 또 떠요. 좋다고 하니까. 그게 급등했을 때 시가가 높았을 때 그게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요게 현재가가 좋고 앞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린 것이지 다음날 시가 갭 상승 떴을 때 좋다고 한 뜻이 아니라는 점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인테크 들어봤습니다. 앞으로의 행보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종목 자율주행 쪽에서 슈어소프트테크 나와 있습니다. 10월부터 미리 잡아주신 종목이고 이번 달 들어서 반응이 제대로 나왔죠.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식과 함께 슈어소프트테크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제 7,700원 구간에서 고점을 터치하다가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만 어제 시장의 흐름을 살펴본다면 마이너스권에 있다가 그래도 막판 들어서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거래를 마쳤거든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해도 괜찮을지 외국인 수급도 들어왔어요. 네, 한번 전략을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자율주행 관련주가 아직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이 많이 보편화되어 있고 주변에 많이 있지 않다 보니 아직은 본격적으로 이 시대가 도입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도입이 되겠죠. 왜냐면 미국에서 테슬라는 벌써 자율주행을 많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그 기대감 때문에 미리 현대오토웨버, 슈어소프트테크 많이 올라간 모습이 나왔는데 새로운 자율주행 관련주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잠시 또 설명드리겠지만 그게 신금회수권에 있는 종목이고요. 현재 현대차가 지분 갖고 있는 자율주행 업체로서 슈어소프트테크를 매수해야 되는 포인트는 이렇게 제가 드렸죠. 하나, 둘, 셋 매수. 근데 이때가 신호가 나왔고 거래가 늘었어요. 언젠간 가겠지. 왜? 자율주행 우리도 막 할 거니까. 근데 주가 패턴 자체가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연속적 하락세가 나오는 상태에서 매집 이뤄놓고 연말 안에 한번 제가 산자부에서 자율주행이라는 로드맵 발표할 가능성이 많다고 말씀했죠. 그럼 가기는 갈 텐데 분명히 자율주행 못 가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현대차 대기업이 지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주식의 특징이 한 번은 가게 돼 있거든요. 자기 자리로. 패턴이 그래요. 무조건은 아니겠지만 거의 다 한 번씩은 갑니다. 자기 자리로. 그러면 거래 바닥, 주가 바닥. 늘었네? 이때입니다. 이때 드린 거 제가 설명을. 그리고 나서 5개월 이평선 매매로 쭉 지금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밴드가 뚫려서 현재 급등세가 나오는 거죠. 밴드가 뚫리면 급등. 그래서 급등권 들어갔죠. 장기로. 그래서 현재는 1차적으로 주봉의 밴드 아니면 5주선 아니면 거래 떴던 요 저가나 이 시가 요 기준 갖고 추세적 흐름을 좀 더 이어갈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이격도가 벌어지면서 연속 음봉 4개네요. 흑3병 혹은 흑4병 여기서 이렇게 좀 매도. 그래서 매도 후 관망. 그래서 충분한 조정 끝에 횡보 등락 보이고 다시 재차 터닝할 때 다시 한번 포인트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죠. 단기 대응하면서도 중장기 관점에서 계속 5선 매매, 5개선 매매로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슈어소프트테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목 남아있는데요. 마지막 종목은 PS 일렉트로닉스 최근에 이번 주에 봐주신 종목입니다. 어제 아랫골이 달면서 기분 좋게 마무리를 지었네요. 5%대 강세. 앞으로는 더 좋게 보고 계신 거죠? 그렇죠. 올라갈 종목이 바로 이겁니다. 왜냐하면 슈어소프트테크도 많이 올라왔죠. 못 갔던 자율주행이 PS 일렉트로닉스인데 코인테크가 매수 포인트에 있다고 보고 있고 현재가 기준에서만 PS 일렉트로 마찬가지로 매수 포인트에 있다고 보는 건 현재 북미 최대 테슬라의 바로 전장 부품 핵심 모듈 공급을 확정한 기업이면서도 동시에 유럽 1위 기업까지도 핵심 모듈을 공급을 하기 때문에 유럽, 미국의 북미의 1위, 유럽의 1위
일단 기업이 상당히 좋아요. 실적도 좋고. 현재 핵심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내년도에 미국 대선거가 있죠. 중간 선거가 있는데 바로 공화당에 또 배팅을 걸어서 바로 트럼프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한번 해주겠죠. 가능성이 높겠죠. 요새 뭐 과장 광고 돼가지고 규제를 많이 받았지만 그럼 테슬라의 주가 움직임은 앞으로도 계속 고점 돌파를 할 가능성이 많은데 최근에 신고가를 터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자율주행 관련주가 가장 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PSLTS가 월봉상 사상 최고의 매집을 하고 돌파한 후 거래 없는 등락이라 재차 다시 한번 신고가 가능성이 높여 있는데 바로 제형솔텍이 3배가 올라갔듯이 PSLTS도 뚫려 있다는 거 본다면 어느 정도까지 상승폭이 랠리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5개월 이평선 잡고 항상 고점 돌파에 초점 맞춘 전략이 유효할 것 같고요. 현재 주봉도 20주선 근처니까 상승 초입 속에서 현재 금요일 날 매수 포인트 났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5개월선 혹은 짧게는 22선 대응하면서 앞으로 자율주행의 핵심 주자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하나 좀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자, 뉴스가 있어야 주가는 빨리 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수급 없으면 주가는 빨리 안 가는데 수급 보시고 차트 변곡점, 가치 판단하겠죠? 공식까지 맞는다고 한다면 5가지 가지고 명품자법 판단을 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율주행 관련한 2가지 종목까지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앞으로 기대감을 조금 더 높여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어서 잠시 뒤에는 종목 상담 이어질 예정입니다. 전화번호 01786-1022번, 1023번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013-3366-8209번 열려 있습니다.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시청자 궁금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이른 아침부터 찾아와 주셨는데 어떤 종목이 그렇게 속을 썩이고 있는 걸까요? 알테오전이요. 알테오젠. 네, 예. 매수 단가랑 보유 비중 어떻게 들고 계세요? 52만 9천 원. 52만 9천 원에 보유 비중은요? 단가는 25%. 25%. 예. 매수한 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지금 한 달 넘었죠? 한 달 정도. 11월 초 정도 했는데, 네. 이게 지금 막 갑자기 얻어 맞아가지고. 그쵸. 갑자기 좀 진짜 너무 고민이 많이 많습니다. 빠져서.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래도 좀 반등이 나오고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을지 위원님께 한번 맡겨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기고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번 전략을 보도록 주식은 간다, 안 가, 뭐 가장 궁금한 건 갈까요, 안 갈까요, 그거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간다, 안 간다는 데면 이제 숫자가 좀 명확한다거나 바닥권 했을 때는 그게 예측이 되는데 일정 부분에 지나간 상태 혹은 숫자가 없다면 상승 하락이냐라는 맞춘 게 아니고 전략을 짜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일단은 독점적인 파트너십의 형태를 띠고 있는 세계 매출 1위 항암제인 머크의 키트루다를 SG 제형으로 바꾸는 독점 계약을 통해 가지고 내년도까지도 25년부터 25년에서 26년도부터는 본격적인 상업화가 로열티가 유입될 예정이라 내년도까지도 실적 퀀텀 점프까지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이번 연도 4분기부터 단계별 수수료가 인식되면서 26년도에 영업이익이 조 단위로 육박할 정도로 실적이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참 좋은 기업은 맞아요. 한번 차트 좀 보겠습니다. 좋기는 좋은데 주식이 그러니까 이때도 보면 거래가 늘면서 약세가 나왔어요. 일정 기간 마디가 나오고 보통 조정이 나와야 되는 시기인데 다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큰 그림상 좋은 기업이니까 만약에 여기 원래 전략을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매도했다가 다시 10개월 선 근처에 선취매를 하든 아니면 절반 뚫릴 때 뚫렸네
다시 매매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또 수익을 내고 그리고 10개월선 깨지면 경기했다가 회복 시 재매수해서 10개월선 매매를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양봉이 줄고 있죠. 줄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떨어질 여지가 있다 이거죠. 그 상태에서 수급적으로 3개월 내 최고의 개인 매수 12월 5일 날 이때 기간의 매도. 그 상태 누적적 수급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렇다면 가격적으로도 저평가는 아니에요. 일단 퍼가 상당히 높고 실적은 좋아지고 있지만 그래서 현재 이런 추세적 흐름을 봤을 때 10개월 선에 대한 지지권이 붕괴되면 한 번쯤은 손을 떼는 것이 좋지 않을까. 뭐 뗐다가도 또 다시 사야 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주가는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좀 부담스러운 종목이 아닐까라 보고 있고 저라면 이걸 굳이 맞추려고 하기보다도 돈을 버는 방법은 어려우니까 다른 종목으로 하는 것이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라 보고 있습니다. 네,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그러면 그 매도 가격이 어느 정도에서 형성돼야 되는지 그게 또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10개월 선 지지받고 매매를 이어가는 건데 올라갔을 때 본전 오면 좋죠. 혹은 현재 일봉 차트를 잠깐 볼까요? 일봉 차트 보게 되면은 단기적 흐름이 어떤 기준선을 갖고 해야 되겠느냐? 거래가 늘었죠, 여기 12월 5일 날 거래가 늘면서 약세복이 나왔어요. 그래서 얘가 강력 저항권이기 때문에 뭐 50만 원 정도의 저항권이니까 조금 더 아래에서 뭐 21선이 있죠. 47만 원 정도대에서 한 번쯤은 만약 교체한다면 좀 손 끊었다가 10개월 선이 붕괴가 안 되면 이 정도 올랐을 때는 한번 좀 교체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또 도움 필요하시면 찾아와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항상 또 성공투자 기운 보내드리고 있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힘차고 좋으시네요. 네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SNS 택이요? 네, SNS 택 보유 비중은 어떻게 들고 계세요? 46,940원에 20%예요. 46,940원에 20%. 지금 그래도 매수 단가에서 너무 멀어지진 않았는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이게 얼마 전에 55,000원까지 갔을 때 네. 그 5% 덜어냈는데 더 올라갈 줄 알고 좀 남겨놨는데 그때부터 또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요. EUV 강제라고 해서 샀는데 네. 위원님 이거 추가 매수 했는데 갑자기 떨어져서 지금 더 고민이 되고. 아니 5%를 덜어냈다고요. 덜으셨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전망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잘 들으셨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지수가, 전략을 짜는 거예요. 지수가 5천 갈까요, 지금요? 뭐, 가기가 간다고 저도 생각해요.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서. 근데 월봉이 지금 수개월째 올라오면서 꼭대기에 놓여있거든요. 저는 이제 지금 반도체 쪽에 대한 신규 매수 관점 하지 않는 위치. 그렇다고 뭐 주가가 꼭 떨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이미 미국 증시도 오늘은 좀 강한 모습 보였지만 월봉 차트에 하락에 대한 일부 신호가 나온 것들이 있어서 꼭대기에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신규 매수하기에는 괜히 부담스러운 가격인데 반도체 쪽 업종이 근데 지금 매수가 근처에 그래서 왔다 갔다 합니다. 약간 좀 빠져 있는 모습인데요. 11월 달 반도체 수출 좋았고 현재 일본과 이제 일본이 중국에 대한 대중 수출 중단 포토레스트 해가지고 또 반도체에 대한 국내 증시가 반사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움직임이 순간적으로 좋았던 적도 있긴 있었는데 지금 지수에 대한 과열권 속에서 탄력적 상승 나타나기 어려운 반도체 저는 좀 고평가 속에 있는 장기적 조정 안에 있다 보니까 관심이 별로 없는데요. 차트 쪽에 보겠습니다. 가격적으로도 이렇게 낮진 않아요. 퍼가 낮은 편도 아니고 월봉에 이렇게 쌍봉 형태를 띠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여기 고점 조금 올라갔지만 거의 비슷한 이 고점 여기서 재차 다시 올라간다. 뭐 반도체가 지수가 꼭대기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올라간다고 표현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수급적으로 봤을 때 기관들의 매도가 많고 개인만 매수한 상태라서 한 달 누적으로 장분간은 탄력 상승이 어렵다 보니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으로 교체 의견 주셨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손실이 막 크진 않은 상태니까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이제 다음 종목은 문자로 접수받은 종목입니다. LS 티라유텍 나와 있고 매수 단가는 7,040원에 보유 비중 10%. LS 티라유텍 그래도 지금 수익권에 들어와 계시네요. 근데 제가 투자자의 입장이면 9,000원까지는 가고 싶을 것 같아요. 아, 네, 한번 보도록 했습니다. 네. 아,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딱 종목을 봤을 때 주가가 어느 레벨에 있느냐, 이 종목이 어느 위치가 적정한 위치냐, 이걸 판단하는데, 시가총액에 비해서 현재 적자를 보이고 있는 기업인데, 시가총액이 1,500억대, 적자가 1,500억대라. 일단 좀 높은 편이에요. 근데 미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이 있지만 적자 기업이 시가총액 1,500이면 다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높은 형태를 띠고 있는 거죠. LS그룹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업체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기대감, 뭐 자동화 설비가 앞으로 더욱더 확산되는 것이다 보니 올라가는 건 맞고, 현재 최대 주주 LS 일렉트릭, 엔비디아와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고도화 소식이 나타남에 따라 성장성에 맞춰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차트 통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엔비디아와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고도화, 그러니까 앞으로 기대감은 있어요. 그래서 5개월선을 타고 한 번쯤 어디까지? 일단 뭐 여기 대응봉의 절반이 되겠죠. 그래서 10,000원대 요정 근처 뭐 8,000원, 9,000원, 10,000원 정도 이하 요 정도까지의 5개월선 매매로 이어가는 거는 되나 현재 1분기 차트 중간에 만약에 생명선이 깨진다 그런다면 좀 더 안정적인 단기 대응을 병한다면 좀 더 안전하죠. 왜냐? 실적이 현재로 봤을 때는 일단은 적자를 이렇게 보이고 있죠. 계속 적자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만 가지고 판단하기엔 좀 어려운 만큼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미래를 유망하게 보고 계시기는 한데 중간중간에 단기 대응은 꼭 필요하다. 이 부분은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잠시 뒤에는 또 위원님께서 엄선해서 골라온 종목 2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위원님 오늘 또 쪽집게 종목 준비해 주셨는데 이번 주는 2가지 종목을 준비해 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우위를 가릴 수 없을 만큼 좋은 종목들이라는 거겠죠? 그렇죠.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루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알루코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그 오시아홀딩스도 저는 굉장히 오늘 쪽집게 종목으로 오시아홀딩스, 코인테크, 뭐 두산박해 그런 것들에 대한 매수권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살만한 게 굉장히 너무 많습니다. 근데 스페이스X 관련주가 요새 많이 급등하고 있잖아요. 스페이스X가 내년도에 상장한다니까 관련주가 많이 급등했어요. 근데 신규로 지금 접근할 수 있는 스페이스X 관련주가 뭘까? 많이 궁금하시겠죠? 아마 끝까지 시청하시게 되면 월요일날 바로 우리가 매수 관점 접근해서 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이 한 2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알루코가 바로 이제 우주바사체 위성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게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스페이스X가 필요한 것이 이제 가볍고 튼튼한 금속 가공 기술이 필요할 텐데 거기에 선두기업이 바로 알루코예요.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무게 줄여서 주행거리 늘리는 차량 경량화, 바로 거기에 따른 관련주, 바로 핵심 부품 생산 기업이 바로 알루코입니다. 그래서 가볍고 튼튼한 알루미늄. 그래서 현대차도 필요하고 스페이스X도 필요하고 앞으로 수요는 계속 늘겠죠. 국내 최대 규모의 8,000톤 압출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기술력, 아주 얇으면서 정밀한 산업용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독보적인 기술력이기 때문에 참 기술이 대단하다. 그래서 LG에너솔루션도 이 회사의 배터리사와의 체결한 전기차 배터리 모듈 케이스 수주가 향후 2030년까지 매출을 견인할 예정에 있는 상태로 현재 전기차 쪽에 배터리 쪽 같은 관련주에도 앞으로 많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스톱 시스템, 금형 설계부터 주조, 압출, 가공, 조립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실력이 상당한 국내의 대표 1인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기업이 테슬라의 배터리팩 하우징 부품을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테슬라가 내주네? 그러면 스페이스X 상장이 왜 상장시키느냐? 스페이스X는 그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현금이 굉장히 많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스타링크 서비스를 함에 따라서 현금이 꾸준하게 들어오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굳이 상장할 필요가 없는데 왜? 상장? 바로 테슬라
테슬라 그리고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XAI 다 CEO로 갖고 있죠. XAI, 테슬라, 스페이스X 세 개 바로 AI와 로봇과 우주항공 통합하는 과정에서의 상장함에 따라 돈을 더 땡겨가지고 시장을 크게 한번 삼켜보겠다. 그렇다면 스펙스X의 납부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는 거죠. 테슬라에 공입하니까. 그래서 스펙스X에 대한 직접적 수혜는 아니겠지만 간접적에 대한 관련성을 띠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또 미국 내에 태양광 설치가 앞으로 확대가 될 텐데 태양광 모듈 프레임이 증가하겠죠. 알루미늄 프레임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수혜받는 것이 이 바로 알루코다. 왜 하나큐셀을 전 세계 1위의 태양광 업체인데 하나큐셀을 바로 주요 고객사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미 성장에 대한 수혜 가능성을 직접 보일 것 같고요. 또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바로 대한민국 1위의 우주항공 기업인데 하나큐셀에 납품하죠.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봤을 때 하나그룹과의 협력에 대한 확장 속에서 앞으로 우주항공 관련주의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펙스X의 간접적 영향 가능성을 볼 수 있고 또 현대로템 고속 열차용 알루미늄 차체 공급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도 볼 수가 있겠죠. 앞으로 우크라이나 철도 또 놓아야 되니까요. 또 26년도부터는 북미항 배터리 부품 공급이 본격화함에 따라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은데 이미 최근에 블루오벌 SK 바로 8천억 규모의 대형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8천억 규모를 시켜야겠다. 근데 이 회사는 시가총액이 1,000억 원밖에 안 돼요. 너무나 저평가는 거죠. 향후에 퀀텀 점프에 대한 실적과 함께 저표별의 저평가 속에서 수준과 1조 5천 정도까지 있으니까 그냥 뭐 저평가 속에 일감이 수주가 넘치는 상황이다. 차트 통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가가 매수 포인트에 있고요. 현재 22선에 대한 대응 기준점 잡으면 다음 주에 한번 상승 이어질 것 같은데 만약에 폭등 출발한다. 그러면 당연히 쫓아가면 안 되겠죠. 매수권은 지나갔고 매도권이고 분봉에 대한 대응을 하면서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현재 보합 근처에 대한 매수권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알루코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도 곧바로 들어볼 텐데 이번에는 가상자산 쪽에서 헥토파이낸셜 가져와 주셨네요. 네. 헥토파이낸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월요일날 바로 호재성 재료가 나오는 것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디지털 자산 2단계 입법 정부안이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에 대한 발표가 나오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가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 분야가 기본적으로 제도화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금융, 지주, 은행, 바로 이제 TF 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영국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제화 가속함에 따라서 내년도부터 혁신을 이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해야겠죠. 전 세계적으로 이미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 1위의 스테이블 코인의 서클에 블록체인 아크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헥토파이낸셜이고요. 전 세계 가상자산 시가총액 3위이자 XRP 발행사 리플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는데 이 가상사업자 라이센스가 없기 때문에 가상자산 사업자에 받은 국내기업과 파트너십 맺고 있는 자사의 솔루션을 공급 계획을 갖고 있다. 그래서 헥토파이낸셜과 협력하는 기업 전 세계 1위, 전 세계 3위 이런 기업과 협력한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이벤트를 공동 진행한다니까 저평가 속에서 저PBR 관심권에 들어가겠습니다. 차트 통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가격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것이 컨센서스가 이미 잡혀 있습니다. 퍼가 12 이렇게 실적이 매출 들고 이익이 들고 있다. 결국 월봉 차트가 현재 2개월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달은 상승단에 속합니다. 거래가 실리고 주가가 못 갈 리가 없죠. 이렇게 여러 가지 상승 모멘텀이 충분하기 때문에 결국 이번 달은 상승달로 초점 맞추시고 10개월 이평선 잡고 계속 고점 돌파에 초점 맞추는 전략을 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점 돌파 기대해 보겠습니다. 헥토파이낸셜까지 들어봤고요. 준비 진짜 많이 해주셨는데 여기서 못다한 이야기 무료 공개 방송 통해서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어떤 내용들 준비되어 있어요? 예, 제가 잠시 후에 오시게 되면 하다 보면 제가 깜빡이고 얘기를 못한 게 많아요. 그래서 노란통에 또 들어오시면은 못다한 이야기를 제가 문자로 또 알려드리고요. 공개 방송 지금 바로 오시게 되면 20%, 30% 폭등할 수 있는 게 어떻게 잡는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제가 교육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많은 내용들 기대하면서 또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쯤에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한 주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